네, 192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야당 내부, 야권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해야 된다. 아니다. 이쯤에서 끝내자. 결국 이쯤에서 끝냈습니다. 이러면서 이쯤에서 끝내자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반전 카드를 어제 던집니다. 바로 야권 통합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정치권 소식 추은호 해설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김종인 대표 어제 저희들이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국면 전환 이게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급속도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당 지지율도 한 10% 정도 올라간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거, 이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그동안 많이 차 있다,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이 당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예.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것이냐, 경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제 부분을 자신이 주가 돼서 밀고 나간다라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자신을 중심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표현이 된 것이 필리버스터 국면을 경제 이슈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야권 통합도 그런 그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민의당과의 경쟁 과정에서 우리가 우세를 점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신 중심으로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친노 패권주의 자신이 다 정리했고 정리할 거니까, 그러니까 탈당한 분들 명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하자. 이런 자신감들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권 통합 제안이 나오자 이제 파트너인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이 명확한 그 입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제안 의도가 의심된다. 일단 당내 정리부터 하시고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은 공동대표, 새누리당 과반 의석 저지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은 깊은 고민과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의 지금 모습들을, 두 가지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여야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구축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흐름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명분을 갖고 있는데 그 두 흐름이 안철수 의원 또 현실 정책 강한 천정배, 김한길 위원장의 흐름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응도 저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국민의당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워낙 큰 정당이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그건 관심거리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국민의당에 온 현역 의원,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온 분 입장에서는 결국 저쪽은 내 지역구에 누군가 전략 공천을 딱 꽂아서 당 나갔어? 그러면 나를 떨어뜨리려 할 게 좀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입장으로는 좀 반기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조간 신문들 보니까 그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통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천정배 대표 경우에도 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양자 전 삼성전자 전무를 그 전략 공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당대당 통합은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그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특히 이제 충청, 특히 수도권이 될 텐데 그 지역에서 당대당 연대가 가능할 것이냐, 나눠 먹기죠, 쉽게 말해서. 아니면은 그 최악의 그 가장 하수는 후보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연대가 가능하냐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당 이렇게 나눠 먹기식의 연대,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 어느 쪽에서 세력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이면은 뭐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국민의당한테 일정 의석을 나눠줘야 되는데 15, 뭐 20석 나눠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합의될 그 지역이 있겠느냐?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다 뛰고 있어요. 있는 분들 자기 돈을 쓰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되느냐? 또 나눠지는 지역이 나름대로 야당에서 경쟁력이 있는 지역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쉽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논의는 오가겠지만은 후보들 간의 자연스러운 연대, 단일화 과정으로 귀착되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은 해봅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당대당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징 그리고 후보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하는 뭐 아닌 데는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그 야당이 이렇게 그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하고는 상당히 또 다릅니다. 그건 이미 기울어진 그렇죠. 그 상황에서. 세력에서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진보당이라든가 정의당 이런 측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예. 상명하복이 강하죠. 당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좀 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 그리고 권노갑 전 상임고문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호남 자민련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으로서는 광주는 천정배 그리고 전북은 정동영 전남은 박지원 의원으로서 이렇게 선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우리가 호남 민심이라고 하지만 호남 민심은 단순한 호남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유권자들까지도 겨냥한 그런 생각들을 그렇죠.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을 영입한 것이 나름대로 국민의당은 성공이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하지만 총선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호남 민심이라는 게 수도권에서 작용을 하지만은 총선 과정에서는 호남 민심이라는 것은 수도권 여론 민심이라는 것은 엘리트주의 그 여론을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호남 민심이 박지원 의원의 입당으로 크게 요동치리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송우창 의원 이미 이제 더민주에서 컷오프를 됐기 때문에 뭐 구제하자 이런 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자 안철수의 사람이었지만 아내 남자였지만 그래도 더민주에 남아 있겠다고 했는데 더민주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갈 곳은 국민의당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호창 의원 경우에는 잠수를 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 영입했고 그 전북 익산의 전정희 의원도 아마 본인이 들어갈 가능성을 이렇게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송호창 의원까지 가면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죠. 20석. 예. 그러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총선 보조금을 무려 72억을 받게 됩니다. 예. 엄청나게 액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송호창 의원의 어떻게 보면은 영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 없습니다만 새누리당 상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들이 이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당내 경선하려면 전화 돌려서 그렇습니다. 전화라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당에서 줬어요. 전화해서 했더니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 중요한 사람은 빠져 있고 이런 당원 명부로는 나 못 치르겠다. 라는 사람들이 90%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친박 비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여권층은 어떻게 보면 결집력, 응집력 이런 부분들이 진성당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에 비해서 친노 중심의 정당에 대해서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안심번호 공천이라는 것은 친노에서 사용한 것을 김무성 대표가 들여온 거죠. 예. 이게 들어온 거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 이건 나중에 엄청나게 큰 그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 불복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원 100% 유권자들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경선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